저는 스마트동물병원 신사본원에서 대표 원장을 하고 있는 이태호 수의사라고 합니다. 임상수의학 내과를 전공을 했고요. 국제소동물 내과 인증인 ISBPS GP서트 인증을 받기도 했고요. 병원 내에서는 주로 내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주로 진료를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노령견이나 노령묘들 혹은 한 가지 이상의 복합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응급 환자들 주로 진료 본다거나 제 환자들의 주치의가 돼서 진료를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병원 다른 선생님들의 진료를 도와준다던가 제가 모든 판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고요. 의학적인 결정이 어렵다거나 판단이 필요로 한 진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생님들이 항상 회의하고 토의해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는 인턴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최근에 제가 인턴 선생님들한테 받은 질문은 원장님은 원장님 스스로를 믿으세요?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저는 저를 믿는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해낼 때까지 열심히 할 거라는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이태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의지가 되게 강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책임감이 강한 게 진료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환자와 보호자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임상수의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예과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저야 임상수의사를 꿈꾸면서 수의대를 진학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꼭 임상수의사를 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사실 수의대를 진학하고 나면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처럼 소동물 임상이라고 해서 반려동물들, 강아지, 고양이들 진료를 보는 직업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대동물 혹은 산업동물이라고 해서 돼지나 소나 닭이나 이렇게 진료하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방역이라던가 위생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 계시고 저희가 이제 수의대가 6년이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본인이 어떤 걸 좀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장래 희망이 좀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떤 수의사가 되고 싶다.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할 때부터 임상수의사가 되겠다, 소동물 임상수의사가 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입학을 한 거기 때문에 좀 확고했어요. 그래서 예과 1학년 때부터 다른 친구들은 아직 뭐 임상이라던가 진료나 이런 데 관심이 없을 때부터 저는 매번 좀 시간이 되면 방학 때마다 동물병원 실습을 나간다던가 뭐 관련된 공부를 한다던가 이렇게 좀 지냈던 것 같아요. 있습니다. 처음 제가 내가 정말 수의사가 됐구나, 내 어깨가 무겁구나 라고 느낀 건 첫 처방전을 쓰는 날이에요. 제가 군대를 군견훈련소로 다녀왔는데 군견 진료를 처음 보게 됐는데 나름의 진단을 해서 처방전을 쓰는데 당시에는 수기로 종이에다가 이제 처방을 하는 구조였어요. 근데 딱 그걸 쓰는 순간 제가 한 3분 정도는 멍하니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내가 수의사고 내가 어떤 처방을 하는지에 따라서 치료 예후가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절대 실수하면 안 되겠다, 절대 모르는 처방을 하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스스로 다짐을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억에 계속 남는 것들은 다 첫 번째 경험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매번 첫 환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굳이 한 마리를 뽑자면 7년, 8년 정도 전에 호흡곤란 때문에 응급으로 입원이 되어 있었고 기관허탈이라고 하는 호흡기 폐색이 있는 환자예요. 보통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 스텐트라고 해서 기관 안쪽에 기관을 넓혀줄 수 있는 스텐트를 장착을 하는 시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강아지 전용 기관 스텐트가 국내에서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람의 담독에서 쓰는 스텐트를 강아지들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강아지 전용이 아니고 사람에게 쓰는 스텐트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장기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그 시술을 받고 6개월 이상을 생존을 한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경우에는 강아지 기관 스텐트를 하고 좋은 예후를 보인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강아지들을 위해 제작이 된 기관 스텐트를 수입해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이야 제가 이제 수십 마리를 시술했고 편안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도 처음이고 처음 정식으로 수입을 해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하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호자님께서도 좀 많이 망설여지셨던 거예요. 근데 보호자님께서 신뢰해 주셔서 그 시술을 저한테 맡겨주셨고
다행히 시술이 잘 돼가지고 지금 한 7년, 8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는 호흡곤란 없이 잘 살아있거든요. 그 환자를 지금 볼 때마다 뿌듯한 마음도 있고 환자에게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고 저와 병원을 신뢰해주고 시술을 맡겨주신 보호자님께도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조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가치관으로 진료를 보고 있냐면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라는 후회가 남지 않는다면 시간을 돌려서 돌아가도 같은 치료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최선을 다했구나 거기서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데는 여러 가지 좀 이유들이 있어요. 진료를 보다 보면 공통된 질문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정된 진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다 보니 아무래도 말도 좀 빨라지고 핵심만 설명을 해드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게 되는데 예전에는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를 좀 좋아했거든요. 다만 이런 글 쓰는 게 일방향의 정보 전달이었던 한계가 좀 있고 최근에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영상 컨텐츠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영상 컨텐츠를 통해서 흔히 들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사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들이 보호자님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환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환자가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좋은 진단, 정확한 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걸 제가 어디 가서 설명을 한다던가 보여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앞으로 진료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라던가 보호자님들이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수의사의 삶 이런 것들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라본다면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쌍방향 교류가 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하고 정보도 좀 많이 얻어가실 수 있고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